안녕. 나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미준이야. 싱글파이어 구독자 모두 반가워. 그런데 반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하거든. 존댓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미안해. 줌으로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영국의 캠브리지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내 가족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일종의 파이어족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제가 원하는 유튜버 운영을 하면서 가이드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 점에서 파이어족에 발을 살짝 담그고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족의 꿈을 이룬 직장인 출신인 거잖아요. 호텔리어 일을 하시고 파이어 하신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의 인생을 네 마디로 표현을 하면 세옹지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997년에 대학교 3학년에 재학할 때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을 보니까 갑자기 취직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해외 인턴십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라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직장을 구했던 게 그 미국의 캔사시티였고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한 9년 정도 거주하면서 일을 했고요. 거기서 와이프도 만나고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영국에 나오면서 제가 해고를 당했어요. 일하던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한우 수 없이 영국에서 9년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영국에서 직장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운이 좋게 그 총지배인 양성 과정이라는 걸 듣게 돼서 총지배인으로 진급까지 할 수 있게 된 건데 총지배인으로 진급하면서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나가서 엑스패스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데 2020년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팬데믹이 발생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죠. 그래서 몇 개월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 다시 복귀될 줄 알았는데 장기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가 좀 있는데 모아둔 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슬금슬금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서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20만 명, 3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결국은 2021년 9월이죠. 22년 동안 근무했던 호텔리어를 그만두고 결국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킹 알파라는 세계 최대 미국 주식 투자 플랫폼에서 아시아 총괄 대표직을 좀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아서 지금은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그 시킹 알파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까지 해서 투잡을 또 다시 뛰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뭐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원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자산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시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런던에서 열심히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해서 집을 하나 산 게 있거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한 돈이랑 합쳐서 1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호텔을 그만뒀는데 시킹 알파 총괄 대표를 맡으면서 억대 연봉을 2배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니까 투자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이제 추가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생기잖아요. 해외 생활이랑 이민 경험이 되게 풍부하신데 왜 캠브리지에 정착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캠브리지에 와서 사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인데요. 캠브리지는 아직도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런 지역이에요. 한국을 디지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캠브리지는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자동차보다 오히려 자전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항상 볼 수가 있고 가족이 이렇게 3, 4, 5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옆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초대도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마주치면 막 10분, 20분씩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애들을 좀 성장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좀 보람되다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캠브리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살고 계신다는 게 되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와닿을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돈 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월급 노예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평생 근로소득만 추구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다 주고 나서 남는 돈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많이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만 봐도 회사 쪽한테 더 유리한 게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월급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바꾸면 승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 생활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직장 생활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MBA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경영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일종의 그 기업의 운영 실태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지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을 그냥 그 학교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 이거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좀 줄이고요. 나는 MBA를 하고 있는데 돈까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나의 학습 과정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일이 너무나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결국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요. 직장이 우리를 잃을까봐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 정도까지 나의 위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이제 비결 중에 항상 나는 뭐 승진해야지 아니면 이 정도 목표에 도달해야지 이런 것들을 세우긴 하는데 그 잘 못 지키거든요. 저는 성공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살다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괴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성공하는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 이게 특이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직장에서 해고도 당해봤고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텔이 문을 닫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신감이 전혀 줄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이 꿋꿋하게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좀 위축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성공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나온 이유를 분석하는 걸 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시간을 좀 바꿔보면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과거를 바라봤을 때 원인이죠. 근데 원인을 먼저 보고 결과를 보면요. 원인은 계획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계획이 그대로 실행만 되면 나오는 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실행하니까 성공을 하더라는 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완성이 되고 이 계획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할까요? 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사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누구나 꿈꾸긴 하지만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왜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뭐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하신 계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가 관심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두 가지 이제 혁신이 주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로보틱입니다. 세상에는 인공지능을 가지게 된 사람 그리고 가지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거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보틱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씩 돈을 모아야겠구나, 재산을 증식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 세대는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을 가졌다든지 기술을 가졌다든지 그런 게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